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모토달리 박성유자입니다. 오늘 저는 강원도 인제에 있는 인제스피드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유는 지금 보다시피 파나메라 4E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네, 오늘 이 차를 이 인제스피드움에서 트랙뿐만 아니라 온로드를 주행하게 될 텐데요. 그동안 파나메라 신형 파나메라의 디자인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디자인보다는 주행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과연 이 포르쉐가 만드는 하이브리드의 이 실력 어떤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인사를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네. 일단 방금 지나간 하이라이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오늘 시승해 보실 파나메라 4의 하이브리드의 주요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지나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잠시 약 10분 정도 가진 후에 바로 시승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살펴보실 파나메라 4E 하이브리드가 나오기 전에 나왔던 양산 모델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V8 스파이더 포르쉐에서 양산형으로 내놓은 첫 번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면서 또한 이 차량의 출시와 함께 저희 내부적으로는 1세대 플러그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2세대 카이엔 그리고 또한 이 전세대 파나메라 모델로 SE 하이브리드라는 모델이 이미 판매가 국내에도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V8 스파이더에서 사용된 이런 전력, 즉 강력한 내연기관과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전기 모터, 특히나 V8 스파이더 같은 경우에는 전륜에도 모터가 추가가 되어서 합산 800마력 후반대 강력한 성능을 내고 있죠. 이 차량은 전기로만도 유럽 기준으로 20km 이상을 갈 수 있는 차량에서뿐만 아니라 이 모든 시스템 출력이 전부 발휘되었을 때는 뉴르부르크링에서 7분 이내에 기록을 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슈퍼 스포츠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전략이 양산, 물론 동일한 양산이지만 좀 더 대중적인 양산 모델인 카이엔과 파나메라도 적용이 되어서 전기로만 갈 수 있는 주행 능력과 또 그리고 어떤 내연기관과 합산되었을 때 또 효율, 그리고 이러한 효율과 더불어서 이미 이전 세대도 400마력 이상의 성능을 내는 또한 전동화된 포르쉐 모델로서의 역할을 이미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레이스에서도 큰 활약을 하게 되죠. V19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처음으로 레이스 출전한 이후에 15, 16, 17년 3년 연속 불만 14시간 레이스에서 우승을 거둔 적이 있고요. 3연승을 한 이후에 올해는 이제 레이스에서의 그런 모든 제약사항들을 다 풀어버린 V19 모델이 전 세계를 투어를 하면서 지난 4월에는 프랑스에서 F1 머신보다도 빠른 연타임이 찍은 적이 있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6월 말에는 뉴르부르크링에서 5분 19초라는 35년 만에 느껴진 놀라운 기록을 또한 달성한 적이 있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신 내용에서 짐작하실 수 있듯이 저희는 포르쉐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도 퍼포먼스를 강조를 하고, 또한 많은 또 고객분들 또한 여러분들도 퍼포먼스를 기대를 많이 하실 겁니다. 하지만 전동화 차에서 기대되는 것은 퍼포먼스뿐이 아니라 효율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겠죠. 파나메라에서는 어떻게 퍼포먼스와 효율을 동시에 만족시키고 있는지, 그것이 과연 가능한지를 또 여러분들 체험으로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먼저 저희의 새로운 하이브리드 전략을 위한 그런 이정표가 되는 모델이 바로 2세대 파나메라에 기반하고 있는 4E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V8 스파이더에서 사용된 그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략, 즉 강력한 내연기관에 전기 모터가 추가적인 파워를 발휘를 해서 퍼포먼스를 향상시키고 또한 전기로만도 주행을 할 수 있으면서 하이브리드로 작동할 때 더욱더 개선된 효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특히 기본 모델인 파나메라 4 대비한 퍼포먼스와 효율성이 중에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모델부터는 기존처럼 SE 하이브리드가 아닌 베이스 모델의 이름 뒤에 E 하이브리드를 붙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포지셔닝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능에서 볼 때, 효율로 볼 때도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만족시키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유럽에서는 특히 이 4E 하이브리드 모델이 굉장히 큰 판매량을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기본 모델인 파나메라 4 대비 출력은 전기 모터가 탑재해서 시스템 출력은 400마력 중반대 시스템 출력 가려고 했고요. 가속 성능에서 보실 때도 기본 모델 대비 0.7초나 당겨진 강력한 성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고 속도 또 마찬가지로 더욱더 향상된 수치를 보실 수가 있고요. 주목할 만한 점은 이렇게 강력한 성능을 내면서도 효율 측면에서 볼 때, 즉 이 하이브리드 기준으로 이 파나메라 4의 연비와 비교해 보시면 복합 연비가 기존에 8.5km, 리터당 8.5km가 저희 파나메라 4의 하이브리드 모드를 주행하실 경우에 12.3km라는 굉장히 훌륭한, 즉 이 정도의 성능을 내면서도 또한 이런 높은 효율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이라는 것을 수치를 통해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죠. 또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전기만으로도 주행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저희는 이번에 국내 인증을 고속도로 기준으로 최대 33km까지 전기로만 주행이 가능한 그러한 우수한 효율, 어떤 전동화 차로서의 요구되는 것들도 달성한 훌륭한 모델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포르쉐이기 때문에 효율도 중요하겠지만 퍼포먼스가 아마도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엔진은 4S 모델을 사용한 것과 같은 이제 배기량의 2.9L 바이터브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지만 이제 효율을 위해서 출력은 좀 조정이 되어 있는 차량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하지만 또한 포르쉐 차량에 옵션으로 제공되는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다든지, 또한 이러한 출력을 일반치만은 강력한 전기 모터, 기본으로 제공된 4기능 시스템과 PDK, 또 그리고 스포츠카이기 때문에 어떤 운전자의 감정을 장악할 수 있는 스포츠 배기 시스템까지 퍼포먼스를 만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출시된 파나메라 4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파나메라 4S에 들어간 440마력 엔진의 출력을 조정한 330마력 사양과 그것을 뒷받침한 전기 모터가 136마력을 뒷받침하고 있고요. 시스템 출력을 보시면 462마력을 보실 수가 있는데, 4마력은 다름이 아니라 전기 모터의 그 피크 출력과 또 엔진의 피크 출력이 서로 다른 RPM에서 발휘되기 되기 때문에 이제 동시에 쓸 수 있는 시스템 출력은 두 개를 단순하게 더한 숫자가 아니라 각각의 피크 영역대의 차이에서 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기 모터는 잘 아시는 대로 초반에서부터 강력한 토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토크 같은 경우에는 엔진만을 낼 수 있는 토크를 훨씬 뛰어넘는 70 이상의 토크를 내고 있는 것을 또한 수치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 여러분들 직접 차량을 타보시면서 또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4기능 시스템도 일반 파나메라 모델과 동일하게 전자제어, 즉 다판 클러치 방식의 해먼 4기능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요. 전기 모터로만 주행하실 때에도 이 4기능 시스템의 장점, 즉 필요에 따라서 전륜으로 또는 후륜으로 가용 토크를 모두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은 전기 모터로만 주행할 때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저희 모델의 큰 장점이자, 특히 이전 세대 파나메라 S 하이브리드는 적용되지 않았던 이번 세대 모델의 굉장히 큰 주행 다이나믹과 또한 안전을 돕는 장점이라고 강조를 드립니다. 또한 기본으로 제공된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는 어떤 이 스포츠 주행, 또 포르쉐의 고유의 그런 어떤 주행 경험 등등을 뒷받침하면서 동시에 이 차량은 전기로만도 갈 수 있는 차량이고, 또 하이브리드 모드, 또한 포르쉐 차량의 모델은 어떤 스포츠, 또 스포츠 플러스 모드 등등을 간편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이러한 사양들이 기본으로 제공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E라고 써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시동을 처음에 거셨을 때 이 차량이 기본으로 시동이 걸린 상태인, 즉 E 파워 모드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포르쉐에서 기대하시는 하는 사운드는 듣지 못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계기판에 레디라고만 뜰 거거든요. 그래서 전기차처럼, 순수 전기차처럼 굴러갈 수 있는 차량이면서, 또한 주행 중 필요에 따라서 H로 전환하시면 이제 하이브리드 모드로 전환이 되고, 다른 모델 포르쉐처럼 S나 S 플러스, 즉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 모델을 통해서 강력한 주행 성능을 바로바로 느껴가면서 체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글씨가 좀 많긴 한데요. 사실 여러분들 직접 차량 탑승하시면서 이제 오늘 훌륭하신 인스트럭터분들께서 주행 중에 설명을 주실 거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살펴볼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E 모드, H 모드,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특히 좀 더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H, 하이브리드 모드 부분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스포츠 이 모드 다이얼을
모드 다이얼을 돌리셨을 때 H 놓으셨을 때는 하이브리드 오토가 선택이 될 겁니다. 일반 하이브리드 차량처럼 효율을 중시하게 되어 있는 현재 주행 패턴이나 속도 등등에 따라서 뭐 엔진과 또는 모터만 또는 둘이 같이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작동하는 모드가 있고요. 차량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를 좀 아껴놓고 싶을 때 PCM 모니터를 통해 선택하실 수 있는 2V 또는 주행 중에 나는 배터리를 충전하고 싶다 쓸 수 있는 이 차지 모드 등등이 또한 하이브리드 모드 안에서는 세부적으로 제공되니까 추후에 일단 시승해 보시면서 이러한 모드들의 차이를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량 역시 하이브리드 차량임에도 동시에 분명한 포르쉐 모델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포르쉐 모델에 선택 가능하신 그런 스포츠 대기 시스템이라든지 포르쉐 구의 엔진 사운드 등등도 이제 운전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훌륭한 그런 부분들이죠.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도 동일하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런 어떤 퍼포먼스적인 요소들을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효율에 대한 것도 몇 가지 짚고 넘어가면서 바로 시승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차량은 이전 세대보다 더욱더 커진 배터리 용량을 바탕으로 확장된 전기로만 갈 수 있는 주행 능력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이러한 점 덕분에 아까도 보신 것처럼 더 훌륭해진 연비 또한 유럽에서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나라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그러한 CO2 배출량 등등을 통해서 동급 최상의 효율성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런 어떤 하이브리드 전용으로 제공되는 계기판 메뉴라든지 PCM상의 메뉴들 등등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하이브리드 전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드 스위치 등등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즉 전기로도 갈 수 있고 전기로만도 갈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텔메틱스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이 요즘에 점점 더 늘어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포르쉐에서도 제공하는 텔메틱스 서비스인 포르쉐 플래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 차량의 금융 출시와 함께 내년 중에는 소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는 중에 있으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계기판을 보시면은 하이브리드 전용의 다양한 메뉴라든지 애니메이션 등등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행하면서 직접 한번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 활용을 해보시는 게 아마도 가장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어떤 하이브리드 차량이 때문에 에너지 흐름, 즉 전기를 쓰는지 아니면 내가 내연기관 힘을 쓰는지 충전이 되는지 등등을 시각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메뉴가 계기판에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더욱더 크게 확인하시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주행하실 때 체크하실 수 있도록 흰색으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은 내연기관의 동력, 초록색은 당연하겠지만 느낌 오듯이 전기 에너지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또 좀 전에 설명드린 그 하이브리드 모드의 세부 사항들은 PCM 메뉴에서 하이브리드 그리고 모드에 들어가시면은 세부 이 모드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행 중에 각각의 모드가 어떤 식으로 다르게 반응하는지를 또한 직접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네, 저는 지금 이제 서킷 위에 있습니다. 파나메라 이 하이브리드의 서킷 주행 실력이 어떤지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기 모드로 주행을 한 후에 이 퍼포먼스를 또 즐길 예정인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발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e파워 그러니까 전기 모드로 지금 주행을 하고 있고요. 제 앞에서 좀 많이 써셔서 전기 주행 거리가 14km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기 모터로 가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근데 일단은 이게 전기 모드로 가는 거라서 인지 몰라도 상당히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그러니까 파나메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행 성능이라든지 이런 균형감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이 소리가 조금 조용해진 것이 이 하이브리드의 얘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좀 강하게 밟으면은 가솔린 엔진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네. 지금 전기 주행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도 전혀 힘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아쉽다 싶어서 많이 밟았을 때 이 가솔린 엔진으로 넘어가는 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런 것이 있고 네. 다시 전기 모드로 이제 돌아왔을 때는 정말 조용하게 파라메라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전기 모터의 힘은 아무래도 이 직선 구간에서 한번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뭐 파라메라의 어떤 하이브리드로 다이얼을 오른쪽으로 돌려서 하이브리드로 바꿔서 주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브리드 다이얼만 돌리시면 이제 하이브리드 오토로 되어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오토로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들으신 바와 같이 하이브리드 오토로 주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하이브리드 계기판 모드로 보시면은 지금 빨간색 콘에서 브레이킹 하실 때 회생 제동이 되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프로의 하이브리드 차량은 브레이킹을 좀 강하게 많이 하면 할수록 충전량이 높아집니다. 네. 들으셨죠? 하시면서 주행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뭐 하이브리드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 파라메라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힘은 전혀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파라메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틀 안에다가 이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적용했는데 오히려 더 실력이 더 향상되는, 성능이 더 향상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보통 이 가솔린 엔진에다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왜냐면은 아무래도 전기 모터기 때문에 힘이 아직 덜 받는다는 뭐 그런 느낌이 있어서 조금 그럴 수가 있는데 이 차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마력이 더 올라가고 또 연비 효율성이 올라가는, 즉 정말 퍼포먼스를 추구하는 포르쉐가 정말 거기에다 효율성까지 높인, 사실 지금 이 서킷에서 뭐 전기 모드의 어떤 주행 성능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느껴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전기로만 주행이 가는 거리가 이번 헤어핀 지나고 직선 나오면은 추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리가 33km 밖에 안 된다고 해요. 조금 적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뭐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기 때문에 뭐 주행거리가 그 정도 나왔다 하더라도 파워가 약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지금 뭐 이 녀석의 파워는 뭐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스포츠 모드에서 뭐 파라메라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잘 달린다. 이게 하이브리드 차가 아니라 그냥 터보에 어떤 터보를 더 붙인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 말 그대로 진짜 파라메라 뭐 터보를 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네, 터보 못지 않아요. 어쨌든 네, 이 친환경 차를 이렇게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이걸 이렇게 만드네요. 대단합니다. 네, 지금부터 하이브리드 모델의 온로드 주행을 시작할 텐데 이렇게 에너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이 화면 상태를 켜고 그다음에 연비를 이렇게 제로로 한 상태에서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이브리드 파라메라 이 하이브리드 모델을 타고 지금 온로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트랙에서 이 하이브리드의 어떤 힘을 느껴봤었는데요. 이렇게 평평한 곳에서도 이 하이브리드가 얼마나 제 실력을 발휘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트랙에서 탔을 때 놀라웠던 게 사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보통 적용이 되면은 그 기존에 갖고 있던 파워가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그냥 유지되는 정도만 돼 있었는데 이 파라메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힘이 더 강해졌다, 부드러워졌다, 이런 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온로드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포르쉐 외계인이 만든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포르쉐가 만드는 이 하이브리드가 사실 예전부터 많이 있었죠. 뭐 2012년에 1세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 파라메라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2세대 말 그대로 뭐 2세대 파라메라 하이브리드 모델의 그 힘은 또 어떨지가 관건입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설악산을 이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코스가 설악산을 들어가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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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전기 모드에서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떠세요? 네. 소리가 되게 조용합니다. 소음이 지금 이 엔진 소음이 없다 보니까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잘 들린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거든요. 근데 이 노면 소음도 좀 많이 잡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좀 많이 감쇄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물론 나긴 나는데 그렇게 많이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보통 파라메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스포츠카 못지않는 배기음을 들려주는데 이 녀석은 지금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가솔린 엔진으로 넘어갔을 때는 배기음이 뭐 진짜 스포츠카 파라메라가 가지고 있는 그 배기음을 잘 들려주긴 하지만 이런 전기 모드에서는 그런 소리가 그런 배기음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아예 안 나는 거죠. 아예 안 나서 파라메라가 이렇게 조용해도 되나 싶어요. 그래서 이 파라메라의 어떤 그 출발에 대한 배기음 그거를 좋아하셨던 분들은 이 파라메라 이 하이브리드의 이 출발할 때 나는 배기음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서운해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가솔린 엔진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파라메라가 가지고 있는 배기음이 나오기 때문에 좀 그런 아쉬움은 좀 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자, 다시 지금 출발했는데 너무 조용합니다. 출발할 때 배기음이 안 나니까 너무 조용하네요. 네. 이 하이브리드가 장착이 되면서 이 배기음이라든지 특히 엔진 소리가 많이 안 나다 보니까 정말 뭐 예를 들어서 벤츠 S클래스나 아니면 BMW 7 시리즈 같은 전형적인 플래그십 세단을 타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참 놀라웠습니다. 놀랐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렇게 조용해 보이지만 막상 달리면은 나 파라메라야 그런 느낌을 말할 정도로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아주 파워풀한 성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속도가 지금 한 100km로 100km 가까이 가고 있는데 되게 안정적이면서도 진정한 플래그십 세단의 주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고 뭐 힘이 떨어진다거나 뭐 그런 전혀 그런 거 없고요. 오히려 부드러움이 한층 더 강화됐다고 할까요? 원래 뭐 파라메라야 뭐 워낙 그 파워풀함이야 뭐 누구나 다 알아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인해서 부드러움이 또 한층 강화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또 등판 능력도 곡선 주행인데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엑셀을 밟으면 지금 보시다시피 에너지 흐름을 보면은 그러니까 요 지금 초록 색깔이 전기 흐름이고 요 하얀 색깔이 엔진에서 나오는 힘이라고 합니다. 그것들이 지금 바퀴 쪽으로 지금 보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은 배터리에 에너지가 지금 없습니다. 바닥이에요. 바닥이어서 제가 탈 때 전기보드를 못 탈 수도 있겠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회생제동도 되긴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배터리에 충전되는 양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속도도 느릴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외부에서 충전하지 않는 이상은 이 배터리가 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하이브리드에서
이 차저라든지 파워라는 거를 그걸 나타내는 그런 바로 요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이 파워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파워는 가솔린 엔진이나 그러니까 가속을 할 때 전기의 힘이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차지는 말 그대로 배터리가 충전이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km 단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지금 이렇게 차지가 됐다가 파워가 됐다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페달을 세게 밟으면 밟을수록 이 불이 들어갔다가 또 차지가 또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발을 떼거나 브레이크 밟으면은 또 차지가 또 확 올라가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2.9L V형 6기통 가솔린 엔진하고 8단 PDK 변속기가 탑재됐고 거기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결합됐습니다. 그래서 이 차의 최고 출력이 10km 단속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최고 출력이 462마력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파라메라 4XS보다 약 20마력이 더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터보가 파라메라 터보 모델이 550마력인데 그 다음으로 이 파워풀한 게 바로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합니다. 대단하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파라메라 하이브리드가 이 4S보다 20마력 최고 출력 20마력 높은데 연비는 무려 4.0L가 더 높습니다. 지금 이 차의 이 하이브리드의 복합 연비가 12.3km 리터인데 파라메라 4S가 8.8km 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3.5 정도 연비가 높은 셈이죠. 그러니까 최고 출력이 4S보다 높고 연비도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퍼포먼스, 파워풀함과 연비 효율성을 모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파워풀함도 원하시면서 연비 효율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정말 안성맞춤인 모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주행 모드를 이렇게 노즐을 통해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4랑 4S 뭐 이런 거랑 다른 점이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운전자가 자기의 어떤 사양에 맞게끔 맞출 수 있는 주행 모드, 즉 인디비주얼 주행 모드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인디비주얼 그 주행 모드는 없는 대신에 이렇게 전기 모드라든지 스포츠 플러스 스포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오토 이렇게 네 가지로만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 점이 4S랑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파라메라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승했습니다. 사실 하이브리드 모델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됐다고 했을 때 조금은 걱정됐던 게 그 파라메라 갖고 있는 그 힘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그 힘이 더욱더 강해진 듯한 느낌이었고, 또 이 전기 모터,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의해서 더욱더 한층 부드러워져서 퍼포먼스 플래그십 세단이 아닌 전형적인 플래그십 세단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힘을 절대 빼진 않았고요. 오히려 더 힘이 더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파라메라이긴 하지만 가성비가 좀 좋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파라메라를 이제 염두에 두신 소비자들 중에서 조금은 그래도 가성비를 따지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하이브리드가 제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데일리 박상구 기자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